사람을 도구처럼 썼던 이준석의 실체는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영상이고요. 어제 신인규 변호사가 김민하 평론가 출연한 날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기 컨텐츠를 하면서 개혁신당 내부의 상황 여러분도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개싸움이니까. 근데 왜 신인규는 이준석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준석을 비토하는 사람들 혹은 이준석이 어딜 가든 이제 어쨌든 지금 이건 사실이잖아요. 저의 평가가 아니고 바른미래당 뽀개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축출당한 건 나는 뭐 이준석의 피해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부에서 어쨌든 축출당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게 주변인의 신뢰를 못 샀다든지 정치력이 부족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평가를 마치 이준석계에서 지금 현재 허은하계에게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유사한 지점이잖아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지금 개혁신당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건 이제 공지의 사실이고 주지의 사실이죠. 이준석이 어디를 가든 뭔가 부셔진다. 인간관계가 부셔지든 정당이 부셔지든 뭐가 부셔졌다. 혹은 자기만 잘 되는 정치를 지금 해버린 거다. 뭐 이런 평가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즐겨주시죠. 맞아요? 네? 아니 너무 잘하. 아니 너무 근데 잘하셔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많은 분들이 이자들이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준석 의원이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 뭐 결자이제라 처음에 문제됐던 건 김철근 총장 문제예요. 근데 그 이후에 김철근 총장 문제라는 것은 허은하를 바지 사장으로 놔둘 거냐, 아니면 실권을 준 사장 내지는 뭐 최소한 오너는 아니더라도 CEO 정도는 대우해줄 거냐. 그렇지. 요거에 대한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거 싹 사라지고 갑자기 허은하 대표가 뭐 방만 경영했다, 뭐 이미지 정치, 패션 정치했다, 내지는 뭐 자기한테 의원실처럼 와가지고 당을 운용했다. 뭐 비례대표 안 비례달라고 준다고 뭐 울었다, 울었다. 3시간 울었다. 이거 좀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감정 대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라는 거는 처음에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을 했다. 해임을 하고 당권을 갖고 있는 당 대표가 여러 이제 구성원들의 합의를 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해임하고 선임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진 것에 대한 불만 플러스 허은하가 당을 개인의 의원실처럼 쓰고 있는 당직자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 내에서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본질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됐냐면 서로 간의 인격적인 논쟁들. 허은하가 비례를 달려고 했는데 달라고 하면서 뭐 엉엉 울었다 뭐 이런 지금 이준석 쪽의 폭로라든지 이제 상황 정치를 누가 하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사당화를 하고 있느냐 그 사당화의 뿌리는 뭐냐 본질이라는 게 다 희석돼 버린 지금 싸움이어서 어제 김민하 평론가도 사실관계야 양측의 주장은 이렇다라는 것을 정리했지만 뭡니까? 정리했지만 결국 남는 것이 없는 싸움인 것 같다. 이 싸우는 이유도 자세히 잘 모르겠다. 예, 그건 해석의 문제이지만 허은하를 악마화. 그러니까 허은하는 나가야 될 사람이 여기서 그냥 짐 싸야 돼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 당의 최대 주주가 이준석 의원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교황한테 파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파문 당한 거예요 지금. 요 당에서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기서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의 민주주의, 민주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팬클럽 당할 거야, 아니 민주정 당할 거야. 팬클럽 당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은 서사가 있잖아요. 윤석열하고 맞짱 떠가지고 당 대표직에서 축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준석열이잖아, 준석열.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이준석 의원 역할, 당시 당대표 역할을 허은하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대로 안 해?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아까도 이준석 의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까 기자회견 또 하면서 제가 이준석 의원 입장입니다. 제가 허은하 대표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 게 뭐 하나라도 증거가 있나요? 늘 이자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늘 갈라친 게 있나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지적해보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만은 이준석 의원은 직접 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본인이 좌표를 찍고 지지자들이 가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쿠션형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은하 대표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의원이 내가 지시한 거 뭐 하나도 갖고 와봐요. 이렇게 지금 역으로 질문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왜 사무총장을 그럼 김철근 꽂게 한 것이냐.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는 김철근을 싫다고 거부했다는 거고 어느 당대표가 전임 당대표가 썼던 사무총장을 계승하는 당대표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와 호흡 맞춰서 사무총장 임명한. 아니 이준석 의원조차도 과거에 그 당대표 딱 됐을 때 사무총장 누구였더라 그때? 한기호 사무총장.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임명했어요. 그 전임자가 했던 거 물려받지 않는다고요. 원래 우리가 보통 당대표가 바뀌면 주르륵 당직 인선이 다 이어가잖아요. 물론 연임하는 케이스도 있긴 있죠. 없진 않아요. 근데 당대표가 원치 않는 사람을 쓰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명태균 이슈처럼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나 지상호 원장일 때는 계승을 했죠. 그리고 그런 거 외에는 없다고 사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당내 갈등에서 뭔가 좀 열세에 있었을 때 본인이 당 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조언한다고 그냥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면 되는 거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오늘 나와서 뭐 마치 당당한 듯이 내가 사당한 거 증거 하나라도 갖고 와보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데 김철근이라는 그 사무총장을 자기 사람 쓰게 만든 거보다 더 큰 사당화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김철근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이준석 사람인데 허은하 대표님 당무를 지원했을까? 아니면 허은하 대표는 패싱하고 이준석 의원과 더 다이렉트로 했을까? 당연히 후자에 대한 신빙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평론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저는 내부에서 있던 일을 저는 아는 사람 아니에요. 야, 여기부터 어디서 거짓말을 시작입니다. 해, 어디서? 여기서부터 허은하 시작입니다. 대표는 옛날에 지도부 할 때도 이준석 의원이 늘 패싱했던 사람이에요. 지도부 할 때도 대변인 할 때도 매일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 당시 수석 대변인이 매일 본인이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고 공유를 안 해주니까 늘 그 브리핑 할 때도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요거는 일단 신인규 변호사가 뭐 이제 폭로한다고 했는데 허은하 수석 대변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요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입장이 나오면 재밌겠네요. 허은하 누나가 서운했겠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는 맥락을 아는 입장에서는 오늘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사당한 거 있으면 증거 갖고 와보라는데 너무 뻔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부자로 제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너무 뻔뻔하다 정말. 그 김철근 사무총장을 계승시킨 것보다 더 큰 사당화의 증거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사무총장을 내 측근 갖다 쓰라고 하면서 당대표직을 어떻게 수행해요? 사무총장 허은하 대표가 임명하는 게 맞지 원래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 대표가 이른바 바지 사장 취급을 받는 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본인의 권한을 좀 써보려고 움찔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뭐 물론 그 사이에도 당의 예산을 어떻게 썼네, 허은하가 이 당을 무슨 자신의 의원실처럼 여기고 이거저거 했네, 뭐 각종 의혹 제기를 이준석 쪽에서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럼 당 대표로서의 권한이라는 게 즉 사람을 쓰고 사람을 해임하고 하는 그 권한을 개혁신당의 입당해서 대표가 되고 나서 바지 사장이 아니라 그런 권한을 인정들은 해본 적이 있는가? 이제 그 대목은 좀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허은하 대표의 주장도 굉장히 전 일리가 있고 이준석 의원이 결국에는 김철근으로 시작해가지고 왜 갑자기 비례대표 3시간 운 얘기를 왜 가버리냐 이거야. 튀냐 이거야. 그거는 좀 그쵸. 지금 이 당내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공천 문제가. 당내 논쟁이라기보다는 그 허은하 개인이 이 사람은 이렇게 속이 쪼잔한 사람이야. 근데 이준석의 문제 방식이 늘 이런 식이라고요. 그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공천 개입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다른 문제, 뭐 오빠 문제, 뭐 이런 걸로 자꾸 도망간다고. 죄송하지만 최근에 우리 신인규 변호사 있었던 일 얘기해줘도 돼요? 이제 난 많이 섞기도 싫어. 이제 저는 정말로. 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소리 잘 들리라고. 그래? 예. 노래하려고 그러는지. 아니 전혀 슬픈 겁니다. 제가 마이크 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요? 입을 대고 얘기해야 돼요. 난 노래하는 줄 알고 지금. 네. 아니 전혀. 여기도 경호처 같이 노래. 아니 무슨 말씀? 저희도 노래방 기계를 한번.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요거만 마무리하면 아니, 네, 죄송해요. 내부를 네. 아는 입장에서는 네네네. 정말 지금 이준석 의원과 내부 얘기를 해줘요, 내부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과 허은하 대표와의 이런 관계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그 제가 하나만 더 내부 얘기하면 아까도 뭐 문성호 대변인하고 제가 아까 그 개혁신당 사람이니까 예.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영등포 사람인데. 그렇죠.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준석 의원은 엄청난 자율권과 재량권을 준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또 포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준석 의원의 스타일을 알잖아요. 저 대변인 할 때 저도 자율권을 많이 부여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하고 제가 소송을 같이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는 제가 이제 대변인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준석 의원 아마 이 방송 보면은 한번 대답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도 징계 사주 다 시켰어요. 그때 여기서 이제 징계 사주라는 의혹이 나오네요. 징계 사주. 사주인데 징계 사주야. 뭐를 사주했는지 봅시다.
당시에 그 전당대회 때 뭐 장례찬, 김정재 다 국바세 이름으로 네. 징계 넣어달라고 저한테 다 전화 와서 전화 기록이 다 있어요. 야 이거 야. 아니 징계 사주를 나한테 다 넣었다니까 제가 다 거부했죠. 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자기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징계 넣으라 그러고 맨날 이런 식으로 공작 정치 하는데 그걸 제가 거부했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거기서 자리 하나 받으려고 이준석 대표님 그거면 국바세 명의로 김정재 징계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징계 넣었을 거야 아마. 제가 거부했죠. 요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처음 팩트야, 팩트. 처음 듣는 얘기여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근데 무슨 본인이 안 한 것처럼 세우기에 얘기를 해.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그러니까 2023년 2월달 얘기예요. 징계를 넣어달라. 징계 사주. 야. 네, 국바세 명의로 정확하게. 정바세가 아니고 국바세, 당시 국바세 국바세. 명의로. 요거는 이제 시기가 전당대회 거의 국면에서 국바세 대표인 신인규에게 천하람 내지는 천하용인의 측면 지원을 위한 소위 국민의힘 당시에 그 시끄러운 스피커들, 과한 표현을 쓰는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김정재라든지 장예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징계를 하게끔 국바세가 나서달라. 이제 요거를 신인규한테 부탁했다라는 내용의 주장이거든요. 국바세 회원들 5,000명 당원들 있으니까 예. 국바세 명의로 당시에 그 막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장예찬, 예. 뭐 많죠, 김정재 많죠. 등등 있어요. 예, 예, 예.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후보들 이제 천하용인 막 그때 지휘할 때 아닙니까? 자기가 막 그때 돌아다닐 때 아니에요. 네네.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장예찬을 국바세 명의로 징계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다니까. 요청도 아니지 지시지 지시. 제가 무슨 하급자입니까 제가? 그때 뭐 당직자도 아닐 텐데. 근데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 3번을 부탁하길래 내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아마 본인도 기억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전화로 와서 아마 그때 하여튼 뭐 낮인가 그랬어요. 밤은 아니었고. 이거 마지막이라 그랬어. 마지막에 내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그렇게 바쁘면 내가 내용만 써주겠다. 천하람 후보 이름으로 넣으라 그랬어 내가. 내용은 내가 써줄 테니까 바쁘면. 자꾸 국바세 명의로 넣으라고 하지 마라. 그럼 징계 사주죠. 그리고 저도 제가 거기 협조할 수 없는 게 제가 국바세 대표였는데 지금도 정바세 대표지만 내가 대표로서 내 조직원들을 이준석 무슨 뭐야 그걸 무슨 하청 받듯이 무슨 징계하는 무슨 호국단도 아니고 여길 도대체 어떻게 받길래 징계 사주를 해. 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항상 수법이. 근데 이런 거를 문성호 대변인은 모르겠죠. 가까이까지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님은요 자율권을 많이 주시고 오히려 이번 갈등도 오히려 손을 안 쓰셔서 문제시지 더 개입을 하셔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꼼꼼하게 개입하는데 저한테 그럼 징계 사주 왜 했어요? 3번이나? 야 이거는 기사 나갈 사안인데?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그랬는데 거절을 했다라는 게 이제 신인규 변호사의 폭로입니다. 징계 사주를 했어. 징계 사주를. 2023년 이제 당대표 그 선거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시기에 천하람 후보 이제 측면 지원을 위해서 그때는 본인이 이거는 뭐 공지에 사실인 게 본인이 천하용인을 지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무슨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모든 걸 다 할 때예요. 자기가 다 할 때라고. 야. 모든 사람들. 이거 왜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뭐 타이밍이 맞아서 지금 생각이 나서 한 나 거고. 몰랐던 얘긴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야. 이런 식의 일들이. 근데 이제 진킹님이 잠깐 말씀 주셨지만 이거를 실제로 뭐 이제 사주를 받아서 뭔가를 하거나 이제 이랬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영장 집행 시작을 했다고? 야 일단 이거 그럼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무슨 본인은 뭐 내가 사당한 증거 갖고 와보라고? 김철근 사무총장 계승시킨 거보다 무슨 더 큰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거 이상의 무슨 증거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편집국장님 이거 좀 기사감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쓸 기사 있으면 기자도 있으면 되는 거지. 네, 그거. 뭐 편집국장이요? 편집국장 뭐 깜짝 취재했으면 놀라네? 일단 아니 이게 쓰세요. 네. 있었던 내용 아니 기억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던 얘기 본인은 기억하겠지. 아니, 본인도 한번 구글 드라이브 까보세요. 본인이 전화한 내용 있을 테니까. 야, 내가 편집국장이요. 야 빨리 신은규랑 통화해. 빨리 신은규랑 통화해가지고 빨리 아니 써주는 근데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이준석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준석 반론 한 줄 넣고. 아니 야, 이준석의 이거는- 리더십이라는 게 너무 이제는 바닥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제 얘기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거보다 좀 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물론 쇼킹하죠. 처음 듣는 분들이야 쇼킹하시겠지만 허은하 대표를 어떻게 당원 소환제로 쫓아냅니까? 그게 더 쇼킹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 제 얘기야 이건 옛날 얘기고 지나간 얘기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본인이 무슨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위선 떠는 게 얼마나 가식적인지 정말 아유. 야 근데 충격적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야 이 사주 중에 고발 사주 있었고 또 무슨 사주가 이건 있었죠? 징계사주, 징계사주. 이건 징계사주. 이번엔 제가 뭐 거부를 했기 징계사주라는 때문에 표현이 위법성이 생기진 굉장합니다. 않았어. 내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굉장히 불쾌했죠. 내 기분은 아주 위법적이었지. 내 기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부터 또 그 우리 신규 변호사가 이제 뭐랄까 그 마음에 담아놨던 얘기를 굉장히
이걸 뭐랄까 시간 한참 지나서 지금 여러분들 아니 그게 아니라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허은하 대표 이번에 뭐 당원 소환제 해가지고 저 윤석열 짓거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아, 그 행태, 그 위선에. 그러니까 저는 그 위선 딱 생각하니까 나도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응했더라면 이거 말고 저는 이제 평생 또 다른 지켰을 폭로가 거예요. 이제 그 두 번째 지시에 게 응했더라면. 나오는데요. 부당한 명령이니까 거부하고 그 명령할 지위도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이것도 이제 바꿔서 한번 입장을 제가 만약에 당시 이준석 전 대표이자 국민의힘 소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라? 신인규 봐라? 말 안 들어? 야 이 새끼 그래도 내가 뽑은 사람인데 내 말 안 듣네? 뭐 이 새끼야. 뭐이 새끼 새끼라 그러면은 뭐 이 새끼야 너 어쩌라고 막 시끄러 임마. 아. 뭘 야, 시끄럽죠 그러면 나 그런 거 상정 안 하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아니 제가 말을 다 한 거 맞아요?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아니. 투덜투덜하니까. 이 새끼 말 안 듣네라고까지만 했는데 뭐 얘기가 네. 끝난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뭐 이 그때 새끼라고 한 다음에 아니 끝난 근데 거예요? 그때 이런 징계 저한테 사주한 것도 3번이나 있었고 제가 다 거부했지만 또 하나는 저한테도 그때 전당대회 때 날 따로 부르더니 아 이거 또 두 번째 나갑니다. 아니 이거는 증인도 있어. 이건 두 내가 번째. 여기서 이게 얘기하면 두 다 아는 번째 증인이야. 게- 증인도 자, 있고 두 번째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되게 뭐 본인은 마이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이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지금 뭐 영장 집행 소식은 아직 제가 뭐 이렇게 딱히 확인해 본 바 현장에서는 진행되는 게 없어서 이따가 아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단독입니다. 아 이건 그냥 이거 가볍게 들으세요. 그것도 네. 내가 거부한 거니까. 아니, 그때 이거 뭐가 기사 내용도 좀 있었냐면 들어주세요. 아 이것도 전당대회 때인데 그것도 네. 2023년 요 지금 징계 사주가 2월이고 네. 요건 아마 곧 전일 거예요. 이제 초기 때니까. 네. 저를 따로 보자 그러더니 제가 그때 고정 방송을 한 8개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제 방송은 이준석 의원이 저한테 꽂아준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팩트야. 왜냐면 임승호 대변인이 연합뉴스 한번 안 나갈 때 저한테 한번 대타로 아, 나가달라 맞아요, 해서 맞아요. 나갔다가 이제 그때 SBS 제가 라디오 꽂히면서 이제 종편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누구 챙기는 스타일도 아니라고 하니까 저를 챙겼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케이. 뭐 빚진 게 없어요. 근데 오케이. 없는데 제가 방송을 그때는 한 8개 정도 하고 있을 때고 또 저도 제 본업이 있으니까 바쁘게 살잖아요. 제가 정치에 예. 좀 떠나 있을 때고 전당대회 나가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자기들끼리 전당대회 나가기로 결정을 해버렸어. 네. 그 내가 그냥 그럼 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만 돕겠다. 그냥 의리.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판단은 전당대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판단을 이제 최소한이라도 이제 지원해줄 수 있을 만큼 이제 지원을 해주자. 이제 요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정당인으로서 나는 지금 타이밍에 전당대회에 나가는 거는 어차피 나가봐야 별 좋을 일도 아닐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흔쾌히 동의한다면 전적으로 어떤 이 전당대회 국면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크게 내 생활에 지장 없을 만큼만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방금 신변이 한 겁니다. 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사무실로 오라 해서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방송을 다 그만두래요. 너 하고 있는 방송. 이준석이 이준석 왈 저에게 이준석이 이게 신인규한테 그러니까 징계사주 전이야. 그러니까 징계사주는 그 후고 전당대회 한참 돌아갈 때 막 김정대 나불나불하고 장예찬 까불 때 그때 얘기고 전당대회 국면이고 그 국면이고 이건 그 전이야. 이건 그 전에. 캠프 뿌릴 때지. 그러니까 아예 그 초기 때. 어. 근데 저한테 딱 오라 그러더니 이건 네. 증인이 옆에 있어요. 증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예.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아니 본인은 알 거야. 같이 있던 사람도 이 방송 볼 수 있으니까. 저를 딱 부르더니 방송을 다 그만두래요. 아 무슨 권리로?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다 그만두래. 아니 나는 진짜 어제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당연히 난 사실이라고 이제 믿고 싶죠. 우리 신규 변호사의 주장이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고. 와 근데 이거는 방송을 왜 그만두지? 왜 신인규가 그때 이제 막 한창 저랑 스픽스에서 활동하던 시기고 본인이 뭔데 신인규 변호사의 방송을 그만두라고 합니까? 어디까지나 이것도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단서를 달아서 얘기할게요. 그쪽에서 또 법적으로 골치 아프게 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신인규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그만두라고 했을까? 네, 그 대목이 이따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무슨 권리와 권한으로 남의 방송을 그만둬라 마라 할 자격이 있는가? 그때 당시엔 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글쎄. 그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그만둬야 되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네가 방송을 다 그만두고 여기 와서 여기 사무실 네. 와서 문자를 다 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나 이거 진짜 막 김민아 씨도 웃잖아. 김민아 평론가도 웃잖아. 문자를 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당내 경선이든 무슨 선거든 간에
문자로 이제 홍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문자로 이제 그 당원들에게 누구 뽑아주십시오, 누구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홍보하는 그런 문자가 있겠죠. 근데 그건 사실 뭐 업체를 맡기거나 뭐 그렇게들 다들 활용을 하니까 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정치인들마다 그 홍보 문자 보내는 그 솔루션이야 다 그 다양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방송을 한 뭐 17개를 넘어서 한 8, 9개 하던 시점이었고 그때 이제 시점이 스픽스에서 저랑 한참 방송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때 그 분위기를. 신인규가 한참 막 이제 이렇게 스피커로서 주가를 올리던 그런, 상황이었죠. 아니 씨. 진짜야. 나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여러분들 리액션이었지만 난 정말 사실, 뭐야 이거? 말하지 마. 증인이 있어. 아니 잠깐만. 이거 증인이 있어. 아니 지금 이거는 너무했잖아.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이거를 지원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아니 진짜 문자를 쏘라 그랬다고? 방송을 위한 재미로서의 티키타카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신인규 변호사한테 정확하게. 방송 8개 그만 내가 두고. 방송을 8개 그만두라 그래서 못 믿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황당해서 그랬어요. 황당해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방송을 그만두는데 신인규한테 문자를 써야 되니까 그만두라는 거.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해서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굴하겠지 이렇게 이제 리액션을 해드린 겁니다. 신인규 변호사 더 열심히 얘기하시라고. 네. 어이가 없어서 왜 그만둬야 되냐 그랬더니 여기 와서 문자 쏠 사람이 없대요. 근데 문자를 캠프 4개를 자기가 지금 총괄 지휘해야 되고 자기는 이러더라고. 너는 여기 와서 문자를 쏘래. 음지에서 일하래. 이게 더 웃겨. 이 차후에 나오는 게 더 웃겨. 문자 쏘래. 근데 자기는 방송을 더 돌겠대. 네 것까지 다 해서 다 돌겠대 자기가. 잠깐만 너는 그만둬 나는 네 방송 돌게. 아니, 그러니까 내 방송이라고 특정은 안 했지만 자기는 방송을 더 하겠대. 나는 방송을 다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음지에서 문자를 쏘래. 근데 나는 문자 쏘는 법도 몰라. 난 문자 쏘는 것도 몰라. 난 경험이 일천해가지고 문자 어떻게 쏘는지도 뭔 소리 하는 거 난 잘 몰라 그거를. 문구도 잘 모르고. 근데 저한테 방송을 다 그만두고 넌 여기 와서 문자를 쏘래. 근데 자기의 명분은 뭐냐면은 넌 방송 그만하고 자기가 더 나가서 자기가 방송을 더 하면 기사화가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좀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뭐 전적으로 신규 변호사의 저런 폭로와 저 주장을 믿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굉장히 또 이제 저를 오늘 시점으로 인해서 공격을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요거 딱 드라이하게만 얘기할게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야 이거는 정말 짜쳐도 너무 짜친다. 들으셨어요? 너는 문자를 쏴. 너는 문자를 쏴 여기서. 나는 방송을 나갈게. 네가 방송 나가는 것보다 내가 방송 나가는 게 언론에 더 조명을 받잖아. 뭐 물론 그것도 사실일 수 있지. 그때 당시 스피커로서의 무게감을 따져보면 신인규보다 이준석이 더 무게감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요 이런 저도 방송 그 출연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고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제 어떤 홍보를 합니다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왜 남의 돈벌이를 본인이 그만둬라 마라 얘기를 하고 그 이유가 본인이 나가서 출연해야 기사가 더 잘 되니 너는 그만 나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타인에 대한 존중이고 나발이고 없는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와서 이제 활동하잖아요. 프리랜서로. 그러면 아직 제 후배들이 인지도가 안 되는 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걔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아무리 후배든 나보다 내가 아랫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남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야, 네가 그 자리를 빠지면 내가 들어갈게. 그러니까 물론 방송 섭외라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신인규 빠진 자리에 이준석 넣지 않아요. 근데 말이라도 네가 방송 나가는 거보다 내가 나가는 게 훨씬 더 기사 잘 나오잖아. 너보다 내가 인지도 높잖아. 내가 너보다 인기 많잖아. 라는 식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제 관점은 그래요.
근데 저는 어쨌든 되게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기사화가 되니까 이거야. 잠깐만, 쟤 너는- 졸라 없어. 정확하게 이거야.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 너는 방송 돌아다녀도 기사 한 줄 안 나가는데 내가 하면 기사가 줄줄이 나가. 그러니까 자기 깐에 그게 효율성인 거예요. 자기 깐에. 그러면서 너는 방송하는 거 8개 다 때려치고 여기 와서 문자 쏘고 자기는 너 허드렛 일 맡겨놓고 가서 방송을 더 하면서 기사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뭐 일고의 가치는 없는 얘기지만 아니 이거 마이너하지 않아 이거는. 이것도 제안을 받은 거. 이것도 아니, 이준석 아니, 의원이 이거 마이너잖아. 본인이 대답을 해보시면 돼. 근데 이러면서 내가 일고의 가치도 없어. 내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철근 총장이 그때 또 납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웃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네. 나한테 시키지 말고 그런 일 정도면은 김철근 김철근한테 총장 시켜라. 시키랬어 내가. 정확하게 지목이 나도 네. 왜 김철근 총장이 생각나는지 몰랐는데 하지만 이 일은 그냥 김철근 총장 시키랬어 내가. 그러니까 세트니까 이준석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김철근 총장 시키라고. 그런 일이 처음에 있었고 뭐 그 다음에도 뭐 저보고 회의 와달라서 회의 가보면요 자기 잘난 척만 1시간 하다 끝나요 그냥. 그리고 자기 잘난 척과 안철수 욕과 뭐 다른 정치인들 비판이 많아요. 욕이지 사실상. 네. 뒷담화지. 네네. 그게 되게 많아가지고 내가 회의를 가면은 정말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야. 신인규 이준석 주제 회의 가면 회의감 느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인가 하고 안 가버려요. 아니 안 가. 근데 이제 나한테 징계 사주는 그 후에 부탁한 거야. 그 후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한 거지. 3번. 그래서 난 처음에 나보고 방송 그만두고 여기 와서 문자 쏘라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나는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런 태도라고 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을 호구로 보고 개 졸로 봐도 남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남한테 뭘 시키려고 하면 이 일정 부분 뭐 거래가 되건 등가 교환이 될 만한 일이어야 해요. 근데 방송 출연 8개를 다 관두고 사무실에 와서 그것도 현직 그때 변호사한테 문자나 여기서 쏘고 앉아 있으라는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생각이 들었어. 우리 방송이라는 것도 근데 이게 왜 촉발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KT25님이 너무 유치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용 자체가 유치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유치하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얘기를 했냐, 어제 왜 폭로를 했냐 잘 우리가 따라가 보면 지금 그러니까 신인규가 송파구청장의 공천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삐져있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이런다라고 주장이 된 부분이 있죠. 이준석 측에서는. 근데 그게 매우 치졸한 공격이라고 신인규 변호사는 비판을 해왔어요. 근데 허은하가 어떤 인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당대표로서에 대한 지금 개혁신당의 분란의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논의가 중요한데 허은하가 이준석에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달라고 울었다. 요런 또 찌졸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인규는 그게 열받는 거야. 사람 하나를 매장시키는데 인간을 겁나 짜치게 비난하고 비유해서 묻어버려요. 이준석의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뭐 물론 이준석이 지시했던 증거 있냐, 뭐 이준석이 직접적으로 거론은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야 얘 묻어버려 이렇게 이준석이 지시한 증거는 없지 않냐라고 이준석 지지자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이제 위에 있는 오야가 해버리면 아래 것들은 다 충성 경쟁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신인규도 그런 식으로 묻어버리고 허은하도 비례대표를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아서 지금 이런 개 난장판을 피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신인규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출발하게 된 배경은 일부러 나온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다가 이준석 측에서 허은하를 비열하게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 패턴에 대해서 자신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악마화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준석에게 협조하지 않느냐, 배경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나 신인규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호소를 한 겁니다. 이제 지금 한지 한 3, 4년 됐지만
하나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방송 하나 들어가서 고정 하나까지 가기가 제작진과 신뢰도 있는 거고. 우리는 다 알지. 박영식, 김민아, 신인규는 다 알지. 하나 들어가서 고정하는 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제가 그만두려면 그만둘 이유가 정당해야 제가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근데 남 방송에 대해서 다 그만두래. 왜? 요 경상 꼴랑 2달 지들이 하고 싶은 선거 나가면서 2달 동안 나 문자 쏘는 걸로 써먹으려고 너 방송 그만두라는 거야 다. 8개를. 야, 나 이건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형님한테 한 적도 없지 사실은. 근데 아무리 친해도 뭐 한 적도 없지만은 하도 이번에 내가 허은하 대표 상황에서 당원 소환제로 도구화해서 사람 써먹는 걸 내가 보면서 나도 이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뭐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근데 이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난 허은하 대표 단물 쪽쪽 빨았으니까 이제는 껌 뱉는 거지. 껌도 단물 다 하면 이제 껌 뱉잖아요. 난 딱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내 느낌에는 이게.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 국장님 이거 기사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사 안 써도 신인규랑 상관없어. 통화해가지고 이준석 반론 한 줄 받고 바로 출고해. 아니 근데 이건 뭐 거의 저희가 논평할 수 없는. 아니 근데 이제 야, 근데 그렇게 내가 놀랍다니. 내가 그래서 그날 마무리만 할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 김철근 사무총장 문자 시키세요. 문자 쏘는 거. 네. 난 모르고 나 하기도 싫으니까. 그리고 방송을 내가 왜 그만둬? 방송 그만두면 난 그게 걱정되더라고. 내가 그러면은 한 달 반 뒤에 다시 방송 하고 싶다면 내가 돼요? 안 되지. 그리고 이준석 지가 뭔데 방송놈들 안 아니 지가 뭔데 나를 방송에 또 꽂을 힘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꽂는 것도 이상한 거고 절차가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난 싫다고 내가 저 김철근 사무총장 시키라 그랬어요. 문자 잘 쏠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랬더니 뭐랬는 줄 알아요? 그걸 철근 형님한테 더 대시키냐는 거야 나한테. 그걸 철근 형님한테 더 대시키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때 그거 남한테 뭐 시키는 건 나한테 시키지 말라 그랬어 내가. 그 당신이 쏘라 그랬지 당신이. 왜 나한테 시켜 그를? 철근이 형님한테는 못 시킨대. 철근이 형님 못 시키는 일을 왜 나한테 시켜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철근이 형님한테 무슨 못 마음에 시킨대. 빚이 있나? 아니 뭐가 있는지는 없는지 난 모르지만 철근이 형님은 철근이 형님한테 못 시킨대. 아 의리가 있더만. 각서를 그러니까 다른 일을 시켜야 될 수도 있지. 각서. 각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뭐 올 더 푸드 인 더 월드님 말씀도 맞습니다.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데 신인규가 너무 방송으로 잘 나가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심리도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인간의 심리라는 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쪽에서 커지면 밟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 방송 시장에서 권력이라는 건 없죠. 근데 같은 계열에서 활동하는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 나름 젊고 신선하고 말 잘하고 라는 그런 포지션을 이준석이 갖고 온 것도 맞았는데 신인규의 방송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냥 아주 일부분.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깨준이들하고 준천지 애들이 엄청나게 또 발악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철근이 형님한테 야 우리 이준석은 큰 정치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내용을 만약에 신인규 변호사의 주장이 맞다면 큰 정치인이 얘들아 맞을까? 뭐 시키는 일을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말라지 나는 짜증나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2명. 2명이나 있대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날 있었던 사람들이 알 거야 누군지. 아니 나 할 말이 없다 난 지금. 나 시방송하면서 이렇게 충격받아본 거 처음이야. 아니 근데 허은하 대표님이 받은 충격에 비하면은 요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봐요. 지금 뭐 당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는 판국에 뭐. 근데 거기는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지만 이거는 아니 저는 근데 이거는 그냥 저 혼자서만 그냥 갖고 가도 되는 일이야 사실은. 내가 뭐 굳이 이걸 가지고 뭐 얘기한다고 해서 타임이 지난 얘기니까 나는 뭐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나는 그때 제가 느낀 점만 하나만 얘기하면 아마 허은하 대표는 지금 이런 비슷한 기분일 수는 있다고 봐요. 정확하게 이준석의 리더십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이 얘기를 어디 방송 가서도 했는데 나 진짜 할 말 없어. 이준석은 주변 사람을 다 도구화합니다. 도구화. 와.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같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저도 뭐 우리 평론가님 있고 우리 영식 형님 계시고 우리 PD님들 계시지만 주변 사람을 저도 어제 좀 도구화하는 충격 사람하고는 받았어요. 같이 못해요. 그냥 이 사람을 쓰고 버리는 거야 그냥. 그 또 필요하면은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 오면 또 쓰고 버려. 제가 처음 취직했던 우리 로펌에서 우리 대표가 저를 도구화해가지고 제가 열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야 정치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알량한 그 권력 가지고 방송 좀 많이 했다고 붙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 도구화하는 거 정말 옳지 않다. 제가 그 생각에 사실은 그때도 너무 좀 불쾌했지만 제가 참은 거지 사실은 그때 당시. 근데 이게 2023년도 얘기니까 좀 시간은 좀 오래됐죠. 국장님, 1년 반 국장님 됐지. 이거 오늘 저기 신인규 당장 아 기사 안 통화해가지고- 써도 돼. 안 써도 돼. 괜찮아. 이거 안 써도 돼. 충격적인데? 통화하고 이준석 반론 한 줄 받아서 네 이게 아니 반론할 게 자기가 있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난 얘기를 했고 본인이 양심 아니, 있으면은 뭐 아니 근데 이 얘기해. 기사에- 정도면 아니, 증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기사에 반론 한 줄이 있어야죠. 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거 한 줄이 있어요? 있어야죠. 기사니까. 저거 뭐 적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정치인의 주장이고 그 주장을 저는 정리해서 어쨌든 팩트만 드라이하게 적어놨었죠. 아니 뭐 그냥- 편집국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사라고. 있었던 일 그대로 그냥 지금 허은하 대표의 이런 상황들은 그냥 저는 뭐
관계자도 아니고 난 저 당에 관심도 없어. 저 당이 뭐 잘 되든 안 되든 제가 뭐 관심 가질 일도 아닌데 근데 아무튼간에 저한테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맥락들 해오면서 물론 내가 더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더 얘기 안 하는 것도 많지만 네. 요 전당대회나 그 여러 가지 사람들과 협업하는 그러니까 깊숙한 협업은 제가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주변 사람들을 도구화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세상에서는 아, 왜 이준석 의원은 왜 주변의 사람들하고 오래 못 가지? 왜 하다가 늙게지지? 그런 생각 들지. 왜 사방에 다 적이지? 왜 다 비호감만 높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팬클럽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피해자야. 그냥 우리 애가 어디 가서 맞고 온 거야. 근데 바깥에 우리 애가 어디서 맞고 오거나 또 이준석을 누가 배신했다라고들 생각을 하죠. 아이고 현자의 돌림 감사합니다. 개장수 행각에 개충격 받음. 신인규 쇼생크 탈출한 거네요. 슈퍼챗은 영식에게.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늘 누군가가 이준석을 배신하고 이준석이 늘 피해자가 되지만 막상 뭔가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손절하는 주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준석에 대한 평가가 또 상대적으로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왜 발생하는 걸까에 대한 의구심을 나도 가진 적은 있죠. 근데 이게 어제 이거보다 더한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볼 법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도 지금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가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인규 본인의 사례가 바로 그걸 증명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집 애가 금쪽이라 늘 애들 때리고 다녀서 걔 손이 먹는 거야. 애들 때리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있지만은 그냥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몇몇 맥락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정말 이자는 정치를 하면 본인도 불행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너무 불행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이건 이제 뭐 듣고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건데 이준석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준석의 세계에서는 지금 이제 도구화한다 이렇게 도구화. 얘기했잖아요. 전 정확하게 도구화예요. 딴 거 없어요. 도구화. 도구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죠. 이준석의 세계에서는 그게 선수들의 일의 방식이다. 그래서 서로 도구화하는 게 선수끼리의 해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볼 이제 때는. 명태균하고 둘이 했었어야 되는 방식인데 나랑 그렇죠. 그게 안 맞지.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준석의 세계에서 저 어제 좀 정치, 충격받았죠. 무슨 뭐 하여튼 뭐 대업을 이루는 방식 그렇죠. 다 서로 도구화하면 된다.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하고 태균하고 맞는 거고. 거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참 이 허은하 대표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허은하 대표 제가 볼 때는 2중 3중으로 지금 미치고 팔짝들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이런 거면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신인규 변호사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준석 그거 안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제 이준석은 안 돼 이렇게 하고 얘기를 다니면서 또 어디선가 한 달에 건너서 누군가가 신인규 변호사한테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와서 좀 문자 쏠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가 문자 쏠래라는 얘기를 듣고 이거 또 이준석이 사람 보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충격이다 진짜. 실제로 이거를 이준석이 보냈는지는 확인 안 되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문자 한번 쏴볼래요? 이러면은 네. 야씨 또 이준석이 보냈나? 이 녀석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영식이 형님이 신인규 형님한테 보내가지고 영식이 형님이 문자 한번 쏴볼래? 이렇게 물었을 때 신인규 변호사가 영식이 형님은 이준석판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아니 근데 그래서 이것도 근데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신인규가 박영식을 막 주변에 얘기합니다. 박영식은 이준석 쪽인 것 같아. 근데 주변 사람들은 막 신인규가 요새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신인규가 요새 괜히 이준석을 욕하고 심지어 M1 박영식도 이준석파로 몬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신인규가 야 사실은 이준석이 나한테 문자 쏘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다닐 수도 없잖아 또. 그러니까는 이게 혼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신인규만. 제가 볼 때는 허은하 대표가 지금 전형적으로 그런 상황이다. 뒤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식 이 도구화, 이준석식 선수끼리 해결하는 방식, 이준석식의 상황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맥락이 추가로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자기 뭐 이준석이 자기 사무실에 와서 비례를 또 하게 해주세요 해서 3시간씩 울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맥락이 또 있을 것 같고 비하인드 스토리 또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당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물론 허은하 대표가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게 만약에 이준석이 관여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이준석이 관여한 건가 의심하는 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이준석이 관여 안 했는데 이준석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건 하나 그다음에 이준석이 관여를 했는데 그래서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이 관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이 볼 때는 이준석이 관여한 사실을 모르니까 저거는 이준석이 관여 안 했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 그래서 세 번째로 이준석이 관여한 게 명백한데 주변 사람들이 이준석이 관여 안 했다고 지금 실드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섞여가지고 허은하 대표 완전히 지금 이준석 가스라이팅의 세계 속에 지금 빠져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지금. 저도 그럴 가능성이 이게 그러니까 그 김민하 평론가가 과거에 이제 정당 생활을 좀 해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어쨌든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뭐, 방송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기에서 누가 하는 말, 저기에서 저런 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런 하는 위치에 있어 봐서, 실제 허은하 대표가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신인규 변호사도, 이준석이 직접, 대면하고 얘기한 경우, 말고도 또 다른 경우들도, 뭔가 좀 우회적인 경로로 들어온 이야기들도 스트레스를 주거나 오해를 하게끔 하거나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심정을 갖게 만들 거다라는 그런 비평이었죠. 지금도 저한테 여기 댓글 보세요. 제가 이런 피해를 지금 계속 보는데 요거 이제 송파구청장 얘기 나옵니다. 무슨 신인규가 송파구청장 안 받아가지고 또 막 이랬던 얘기를 또 해 여기다가. 이게 이제 신인규가 이러면 또 아주 내가 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쪼잔한 인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아주 아이고. 서운한 마음과 섭섭함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을 저격질한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고 이제 아니, 허은하 대표가 비례대표 받고 싶어서 울었다 이제 이런 아니 거랑 근데 비슷한. 아니 저는요 허은하 대표가 비례받고 싶어서 울었는지 안 하는지 전거 몰라요. 내 얘기가 아니야. 근데 제 얘기 관련해서 여기다가도 좀 계속 댓글 올리거든요. 무슨 신인규가 송파구청장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뭐 그랬다 그러는데 야 이 바보야 확인 좀 해라. 2022년도 4월달 얘긴데 2022년도 4월달에 제가 경선을 했거든요. 당에서 경선해달라고 요구해서 경선을 해서 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제가 그 경쟁했던 서강석 청장 제가 지지선언도 해드렸고 기사 다 있어요. 그 다음에 2022년 6월달에 이준석 의원 당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 제가 소송을 변호사도 못 구해가지고 제가 해줘요. 당원들까지 해서 이병철 변호사랑 다 구해가지고. 그럼 시점을 보세요. 제가 무슨 공천에 대해 가지고 무슨 사감이 있어서 내가 그랬다? 그럼 제가 뭐로 소송을 합니까? 해줄 이유가 없죠. 제가 왜 욕먹으면서 그걸 해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11월 29일에 작년에 한판 승부 나와가지고 제가 무슨 다른 요청을 했다는 식으로 저 사람을 음해하고 음모론을 제기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녹취 까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보세요. 녹취 까라고 해도 녹취를 못 까.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하고 녹취하고 또 자기 유리한 거 또 깝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준석의 이중성이에요. 그럼 내 녹취도 까라고. 내 녹취 까라고 해도 못 가잖아. 근데 무슨 사람이 송파구청장 문제 때문에 난 그때 당시에 경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요구를 한 적이 없어. 난 이준석하고 연락을 굉장히 한 적이 흥분했어. 없어. 심지어 그 옆에 비서관 뭐 박유하든 누구든 나 그 사람들한테 연락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근데 사람을 갖다가 방송 나와가지고 신인규가 다른 기대가 있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 저보고도 물론 이준석 의원 고소하라는 사람 많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소는 안 하겠다고. 근데 다만 고소는 안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건데 그거 가지고서 계속 이준석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 논리를 우려먹으면은 얼마나 본인이 바보가 돼. 바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부터도 안 맞고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준석 의원한테. 내 성격을 몰라요? 그럼 경선을 다 해서 경선에 떨어졌는데? 경선해달라 그랬는데? 근데 무슨 내가 다른 기대를 갖고 있어 다른 기대는. 이준석이 음모론을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 문자든 녹취든 뭐 전원이든 뭐라도 하나 얘기를 하라고. 없어.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똥만 딱 싸지르고 도망가. 제가 페이스북을 몇 번 쓴 건 형님 아시죠? 이거는 노른자에서 형님도 몇 번 얘기하셨더만 보니까 제가 몇 번을 이거는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저쪽 그 이준석 의원 가스라이팅 나간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이준석이 그랬다는 거야. 그 음모론에 대해 실체를 밝히라고. 실체를. 근데 이게 얼마나 단순하지 않느냐면은요. 제 지인이 이제 신인규 변호사를 그러니까 이제 성향이 다를 수 있죠. 이제 그분은 민주당원이니까. 뭐 신인규는 나중에 민주당 가려고 뭐 이렇게 방송 활동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근데 신인규 못 믿어라고 얘기하면서 왜 못 믿는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미 무소속이고 돌아갈 리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민주당을 가든 안 가든 간에 어쨌든 요즘에 인규가 방송 시장에서 많이 존중받고 어쨌든 팔리는 이유는 뭐겠냐. 그래도 사람들이 듣기에 시원시원한 얘기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좌우를 떠나서 신인규를 써주는 거 아니냐 이제 요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 민주당원 친구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송파구청장 때문에 삐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거 너 어디서 봤냐고 했더니 카톡방에서 돌았대. 뭐 카톡방에서 돌았다 그랬나? 커뮤니티에서 봤다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뭐를 던지면 당한 사람은 해명하느라 바빠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아주 자그마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100이 필요 없어요. 내가 판단하기엔 사실관계가 한 9? 9도 아니야. 100 중에 한 10만 있으면 나머지 90은 사실 어떻게든 포장해서 마치 뭔가 사실인 것 마냥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상, 방송상 이게 퍼나르잖아요? 그럼 이걸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뭐 맞습니다. 우리 박소연님 말씀도 사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게 우리가 과거보다 더 어찌 보면 쉬워졌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인터넷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정보의 확산이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매장하는 방식이나 수단, 뭐 방법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총력전을 펼치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극우 세력들의 유튜브나 SNS를 통한 동시다발적인 재확산, 확대 재생산 이런 것들이 보면 무서울 정도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좀 인지도 있는 스피커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좌우를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뭐 이제 신인규 변호사랑 그 방송을 일주일에 그래도 한 서너 번은 하죠. 4번은 하는데 자주 소통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지만 그런 듣는 과정에서 밖에서 아무리 이런 가짜뉴스가 제 귀에 들어와도 제가 직접 신인규한테 확인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신인규가 억울할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내가 친분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거기서 스탑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인지도 있는 사람이 한번 뱉은 말이 온라인을 돌기 시작하면 이걸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심지어 법적으로 고소를 해도 경찰이 그걸 일일이 다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작게는 뭐 누가 마약을 했다더라 라는 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한번 번지고 법적으로 한번 재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때 그 사람이 마약했잖아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재확산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민주당원 친구한테 이제 송파구청장 건을 듣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별 관심 없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그러니까 신인규라는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면서도 신인규가 그래도 올바른 말을 해줄 때는 뭐 얘는 그래도 뭐 윤석열을 깔 때, 이준석을 깔 때만이라도 우리에겐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친구들 몇몇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마저도 신인규를 의심하면서 동시에 에이 그거 이준석한테 삐져서 그런 거 아니야? 송파구청장 건이 그런 게 있다며?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건 분명히 커뮤니티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를 몇 번 설명을 해도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만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허은아도 아마 나중에 그럴지도 몰라. 내가 까라고 동의한다고 해서 페이스북에 내가 동의할 테니까 까라. 있으면 까라. 없거든. 근데 뭐 답도 안 해, 답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번에 또 녹취를 까는데 자꾸 자기한테 이렇게 그 남한테 음모론만 제시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녹취록만 유리할 때 까는 거는 정말 인간이 들 된 거지. 그건 사실상. 네, 이준석 피해자 연대 만들자 봐 이런 댓글도 있었고. 요 부분은 내가 진짜 정정하고 싶은 게 여기 몇 명 지금 이준석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 와가지고 댓글 이상한 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 대한 명예훼손도 돼요, 사실은. 법적으로 되지만 이게 본인들이 속고 있는 게 참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정말 안쓰러워. 정말. 아니 가서 이준석한테 녹취를 까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까달라고 해. 내가 까라고 했으니까. 2023년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국민의힘 당내 스피커들 중 천하람 후보를 비판하거나 천하용인을 좀 과도한 언어로 비난하는 스피커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징계를 넣어달라고 징계 사주를 당시 국밥의 신인규 대표에게 이른바 이제 부탁을 했다. 3번을 국바세 명의로 해달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국바세 명의로. 나한테 3번 해달라 그랬어. 근데 내가 마지막에 거절한 거는 내가 내용이라도 써줄 테니까 천하람 후보 이름으로 내가 내라 그래.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2023년 전당대회 직전에 서울 모처 이준석 사무실이라고 해도 돼요? 모처 아니에요. 강서구예요. 강서구에서 점심때쯤이야. 2명이 더 동석해서 4명이 있었어. 그 사무실에. 총 4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전당대회 천하용인 강서구에는 철근이 형님 계신데 뭐 어딘가 있었겠지 뭐. 예, 전당대회 천하용인 출마 지원을 위해 당시 방송 패널로 활동하던 8개를 하던 신인규 변호사에게 방송을 다 그만두고 문자 써. 홍보 문자. 그리고 자기는 방송 나가야 기사가 많이 나온다. 예, 홍보 그러니까 내가 방송 나간다. 넌 와서 문자를 써라. 엄마가 너는 글씨를 써라. 엄마는 떡을 쓸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나는 기사 나가니까 내가 방송할게. 너는 다 그만두고 와서 문자나 싸. 내가 다시 들어도 철근이 형한테 충격적이다. 시키세요. 그랬더니 철근이 형한테 어떻게 시키냐 그거를.
그럼 남한테 못 시키는 걸 나한테 시키지 말라고. 철근 그러고 형은 끝났어. 각서 담당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끝났어. 그러고 끝났어. 아니 철근 형한테 못 시키는 일을 왜 나한테 시켜? 요런 이제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시기는 2023년이었고 전당대회 전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방송을 다 관두고 문자를 보내라 사무실에서 내가 방송을 나가면 더 기사가 많이 나온다. 이제 그런 맥락의 설명으로 신인규에게 방송을 다 그만두라는 요구를 했다. 누가? 이준석 당시 전 대표가 그랬다라는 주장입니다. 혹시나 반론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반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떻게든 한번 너를 묻어보겠다라고 접근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주로 이제 범보수 계열에서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압박인데 저는 그런 공격에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방송 노하우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도 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미리 빠져나가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은 신인규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께 2023년 시기에 이준석 당시 전 대표와 신인규 국바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간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다루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반론도 충분히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누군가의 명예를 더럽힐 생각은 없는 방송이었다라는 점 주장을 실어드렸습니다. 반론 받겠습니다. 이상. 제일 궁금한 건 그 강서구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식사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니까 그 두 명이 누군지도 궁금하고 뭐 제가 뭐 따로 뭐 물어볼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이게 사람인 이상 사람이 덜 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실이라면. 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도 거의 유사한 반응인데요. 이준석이 있는 데는 조용하지 않네요. 제시기님. 언더동님. 이재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준석 같은 놈이 차기 대권주자로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함. 이런 댓글도 주시고요. 에어로졸님 말씀. 영장 집행 확인도 안 된 걸 속보처럼 알리는 건 무책임함. 요건 제가 약간 좀 핑계 댈 게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죠? 아마 요 내용을 먼저 전해주신 속보를 또 좋은 마음에 댓글창에 남겨주신 거니까 뭐 무책임하다라기보다는 우리 헨젤과 그레텐님이 타 방송에서 영장 집행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저희 댓글창에 써주셨고 저도 영장 집행인 줄 알고 말씀드렸으나 중간에 제가 정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요 신인규 변호사 폭로 관련된 내용 끝나고 나서 같이 확인하자는 말씀을 드렸죠. 에어로졸님 마음처럼 아마 다른 분들께서도 영장 집행을 너무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윤석열 체포에 대한 소식이 사실이 아닌데 너무 급하게 전달된 거에 대한 일정 부분 뭐 불편함이 있으셨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우리 헨젤과 그레떼 님도 좋은 마음에 전해주신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방송 이제 보시면서 어느 정도 그러면 뭐 때문에 이제 이 방송을 보여줬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의 충돌, 이 분란이라는 거는 아마 하루 이틀간에 끝나지 않을 문제고 실제 법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사실 이준석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좀 해요. 이준석 의원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언론사, 방송업계, 그리고 그쪽 정치권 바닥에서 뭐 물론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에 대해서는 비호감도가 높다라고 분류가 됩니다만은 제가 평가하는 이준석 의원을 둘러싼 언론사의 환경은 매우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일단은 이준석 의원이 과거에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기자들과의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잘 쌓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쌓아왔다라는 게
일방적으로 이제 기자들에게 친절하다든지 혹은 또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준석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 근데 뭐 물론 기자로서 취재원이 될 사람 혹은 취재를 할 대상이 나에게 친절하다고 하면 싫어할 기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언론인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또 편한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준석을 한번 만나서 술자리를 갖거나 대화해보거나 하면 그거를 다른 자리에 와서 일정 부분 자랑처럼 얘기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제가 사회생활 말레비여가지고 박영식을 누구나 다 좋아해. 우리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나 전 특히 이제 선배들한테 그 호감이 있는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방송인이라든지 언론인, 뭐 사회인 이런 사람들, 사회생활 하는 분들, 저 그거 믿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업무적으로 당연히 친해야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들이 있거든. 내가 방송에 더 많이 나가고 싶으면 뭐 PD님들 하고 더 친해지고 사장님들 하고 더 친해져야지. 뭐 그 스태프들이나 작가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랑 친해질 이유가 없죠. 제가 이득이 되고자 하면 높은 사람들이랑 친해져야죠. 혹은 내 이익을 제대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이 좋죠. 근데 정치인과 기자의 관계는 약간 오묘한 관계가 있거든요. 정말 인간적으로 친한 경우도 있지만 기사가 하나 나는 게 정치인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불친절하게 구는 정치인이 바보 멍청이죠. 근데 그런 거를 아마 이준석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 좀 우호적인 기자들에 대한 뭐 어떤 모임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법하고 대부분 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 비대위원으로 시작했을 때가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그때 친해졌던 기자가 지금은 뭐가 돼 있냐? 부장이 돼 있거나 국장이 돼 있거나 한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 내가 친했던 뭐 부장 기자가 국장이 되거나 그 이상이 되어 있으면 이준석 의원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준석 의원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제가 어느 방송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 방송국에서 그 간부 라인이나 실제 그 출연을 결정하는 쪽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이준석을 좋아해요. 일단 첫 번째는 장사가 잘 돼. 조회수가 나오거든. 인지도라 그래요. 두 번째, 기사도 잘 돼. 다른 언론사에서 막 받아 써줘. 뭐 일일영식 박영식의 무슨 이슈 버스킹에 따르면 출연한 이준석 의원은 하면은 또 그 회사 이름이 등장하고 프로그램 이름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도 올라가 너무 좋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준석 의원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에 보여주시는 이런 반응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이준석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이준석이 명태균 게이트로 이제 뭐 제 주변에는 이준석은 끝났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순진한 소리예요. 명태균 게이트로 이준석이 끝났네? 혹은 과거에 윤리위 국면이 있었을 때 이준석 축출 국면에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이 있었을 때 이준석은 끝났네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전 그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순진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준석은 이미 삼선 중진급의 정치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태를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뭐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저력이라는 게. 어쨌든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게 그게 자신의 힘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뭉쳐서 이 사태를 돌파하는 힘. 그게 결국 권력이거든요. 그게 뭐 펜코의 권력이든 커뮤니티의 권력이든 당내에 자기 세력으로 자기를 지지하고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권력. 그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축출이 되고 나서도 지금 현재 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도 물론 내란 때문에 덮이긴 했지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생존력도 강하지만 자신을 어쨌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잘 활용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물러나거나 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죠.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여러 커뮤니티들을 다 이제 뭐 취재 차원에서 봅니다만 보수 커뮤니티든 진보 커뮤니티든 이쪽에서 우리 둥근애가 떴습니다 님이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이건 저의 평가가 아니라 이게 방송사와 이 언론 환경에서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몇 번 출연하는지, 그의 기사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를 소재로 한 뭐 보도나 이런 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면 스피커의 파워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한들 이준석 의원이 밖에서 나가서 한마디 하는 게 1000만 배, 수억 배의 파워를 가지죠. 그걸 냉정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그건 뭐 신인규 변호사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에서 떠들어봐야 그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그가 출연할 수 있는 여러 방송에서 반박하고 주장하고 하는 내용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자는 얘기지, 그 현실을 인정하자는 얘기지, 이준석을 인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현실은 현실대로 바라보고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경험해봤던, 지금 뭐 어제 오늘 보고 있는 이른바 진보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조롱하고 끝이야. 조롱하고 끝. 조롱 끝. 뭐 조롱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황희두 이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집요하게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황희두 이사가 굉장히 강조하고 목소리 높여서 마치 활동이라는 걸 이준석 원툴처럼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황희두 이사가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진지한 내용이에요. 사이버 여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황희두만의 고찰이 있어요. 근데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보고 있거든요. 황희두 이사도 가끔 놀릴 때는 있지만 내용 자체는 되게 진지해요. 근데 나는 좀 아쉬운 게 진보 커뮤니티 안에서마저도 황희두의 그런 지적이나 평가를, 분석을 조롱하고 끝으로 그냥 매듭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준석을 대하고 있는 언론계의 현실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를 정치인으로서 인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그게 바로 현실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 내용으로 조롱해서 끝날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랄까 쾌적한 정치 환경을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필요할 것이다.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글을 쓰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사실관계를 두고 이거는 이럴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만의 해석과 해설을 붙여서 커뮤니티에 써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공론화시켜야 돼요. 가령 오늘 방송 같은 걸 보셨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대.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이 새끼 이게 사실이면 인간도 아니잖아. 라고 무슨 리스크가 그렇지 뭐 7불사에서 코 파고 있는 애가 그렇지 뭐 라는 식으로 조롱해서 딱 끝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무리 개혁신당이 마이너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이준석이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겠다라는 미래 전망까지 함께 보시면서 그런 걸 공론화 시켜주시는 것이 좋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고 되게 많아요. 많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제가 만나본 현재 명예기자 혹은 논설위원, 국장, 국장급, 부장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안 봐요. 잘 안 봐요. 방송사가 하는 유튜브 컨텐츠만 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라는 사람을 제대로 저격할 수 있는 저격수가 있다고 하면 그 저격수의 뉴 미디어라도 잘 찾아봐야 돼요. 뭔지 아시죠? 가령 황희두 이사라는 분이 노무현 재단에 이사를 하시고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알림이 황희두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 스트리머야? 유튜버야? 외피적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이준석하고는 좀 다르네? 라는 인식을 가지게끔 정보에 대한 그 수용을 다양하게 정말 골고루 저처럼 골고루 하셔야죠. 골고루 해야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전 거의 모든 커뮤니티를 다 보거든요. 대부분의 유튜브들을 주로 다 보는 편이에요. 진보 위주의 유튜브도 다 보고 극우까진 가진 않지만 그래도 뭐 중도에서 살짝 오른쪽인 유튜브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요즘엔 정규제 조갑제를 많이 모니터링 하는데 뭐 그건 취재 차원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세히 모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그런 유튜브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 안에 갇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다 갇혀 있어요. 우리 국장님들, 뭐 논설위원님들, 명예기자님들, 뭐 이런 분들이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과거에 만나봤던 이준석이는 말이야, 야 그때 박근혜 그 비대위 때 들어와가지고 애가 참 참신했는데 역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요 정도 선이야. 그리고 또 어느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되면 아이고 이제 부장님, 아이고 국장님 하고 이제 또 이준석 의원이 악수를 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년간의 관계가 그들에게는 밖에서 아무리 사실이라고 폭로라고 짓거려 봐야 귀에도 안 들어와요.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공론화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공유도 중요하다. 예, 아주 오랜 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제 벌써, 쭉 나가시고, 아까 한 1,500분까지 계시다가, 한 이제 7,000분, 이렇게, 7,000분 정도, 나가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디까지나, 사자후를 토했던, 신인규 변호사의, 폭로를 좀 들어봤습니다. 많이들 공유해 주시고요. 시방쇼에 하이라이트 클립이 있으니까 그거를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